저는 그날 새벽 2시에 회사 건물 밖에 서서 담배를 피웠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데도요. 옆팀 사람이 건네줬고 저는 그냥 받았습니다. 불을 붙여줬을 때 어색하게 입에 물었고 한 모금 마셨다가 기침을 했고 그래도 들고 서 있었어요. 차가운 공기가 코끝을 찔렀고 도로에는 가끔 택시가 지나갔고 저는 그 자리에서 쉽게 움직여지지 않았습니다. 집에 가면 되는데 갈 수가 없었어요. 정확히는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 감정이 그날 처음이 아니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인정했습니다. 야근이 잦은 직종이었습니다. 콘텐츠 기획 일을 했는데 마감이 몰리면 11시, 12시는 기본이었고 새벽을 넘기는 날도 한 달에 서너 번은 됐어요. 처음에는 힘들었습니다. 당연히요. 근데 어느 시점부터 야근이 힘들지 않게 됐어요. 힘들지 않은 게 아니라 야근을 끝내고 나가는 게 더 막막해지는 쪽으로 감각이 바뀐 거였는데 그때는 그 차이를 몰랐습니다. 집은 구로 쪽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500에 월세 55, 관리비 별도. 엘리베이터 없는 4층이었고 창문을 열면 옆 건물 외벽이 보이는 구조였어요. 퇴근하고 들어가면 딱히 뭔가를 하지 않았습니다. 가방을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어봤다가 닫고 씻고 침대에 누워서 폰을 봤어요. 그 루틴이 매일 반복됐고 그게 집이었습니다. 공간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그 공간에서의 시간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는 게 문제였어요. 야근을 하는 동안은 그나마 괜찮았습니다. 할 일이 있고 옆에 사람이 있고 모니터를 보면서 무언가를 처리하고 있으면 적어도 내가 여기 있는 이유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팀장한테 치여도 회사 안에 있는 동안은 그 공간 안에서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근데 퇴근을 하는 순간 역할이 사라졌어요. 집에 가면 아무도 저를 기다리지 않고 아무도 저한테 뭔가를 묻지 않고 저는 그냥 혼자 그 작은 방 안에 존재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게 어느 날부터 버거워졌어요. 그 감정을 외로움이라고 부르기가 오랫동안 어려웠습니다. 외로움이라는 건 좀 더 극적인 상태여야 할 것 같았어요. 펑펑 우는 밤이라든가 누군가 간절히 보고 싶은 특정한 사람이 있다든가. 저한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냥 집에 가는 게 별로 하고 싶지 않은 것 뿐이었어요. 발걸음이 느려지는 것 뿐이었고 지하철을 타야 하는데 괜히 편의점을 한 바퀴 더 돌게 되는 것 뿐이었고 캔맥주 하나를 들고 계산대 앞에 서서 뭔가를 망설이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게 외로움이었는지 그때는 그 이름을 붙이지 않았어요. 그해 겨울이었습니다. 크리스마스 즈음이었는데 저는 그날도 야근을 했어요. 다들 연차를 써서 팀원들이 절반밖에 없었고 덕분에 일이 몰렸습니다. 밤 11시가 넘어서 작업을 마무리하고 사무실 불을 끄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어요. 1층 로비에서 경비 아저씨가 수고했다고 하셨고 저는 감사합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그날 제가 나눈 마지막 대화였어요. 밖에 나오니까 거리에 캐럴이 흘렀고 커플들이 지나갔고 치킨집 앞에 포장줄이 길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줄을 한참 봤어요. 기다리는 사람들 얼굴이 다 피곤한데도 설레 보였습니다. 누군가한테 가는 사람들이었으니까요. 저는 지하철역 방향으로 걸으면서 이어폰을 꽂았는데 아무것도 재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꽂고 싶었어요. 소리가 듣고 싶은 게 아니라 누군가 말을 걸어오지 않아도 되는 상태가 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누군가 말을 걸어줬으면 하는 감정도 있었어요. 그 두 가지가 동시에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문 앞에 섰을 때 손잡이를 잡고 한동안 열지 않았습니다. 몇 초였을 텐데 꽤 길게 느껴졌어요. 별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냥 문을 열면 또 그 방이고 또 그 공기고 또 그 루틴이 시작된다는 걸 알아서. 그 생각을 하면서 손잡이를 돌렸고 불을 켰고 가방을 내려놨습니다. 냉장고 안에 반쯤 먹다 남긴 편의점 도시락이 있었는데 그걸 꺼내서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서 저는 처음으로 이게 좀 이상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가 집에 가기 싫어지고 있다는 걸 그날 밤 처음으로 똑바로 봤습니다. 그 선택이, 그 감정을 계속 외면한 선택이 이렇게 쌓여갈 줄은 몰랐습니다. 봄이 됐습니다. 야근은 계속됐고 저는 계속 퇴근을 늦게 했어요. 팀장이 먼저 퇴근을 권유한 날도 있었는데 저는 조금만 더 있다가 가겠다고 했습니다. 일이 남아서가 아니었어요. 그냥 거기 더 있고 싶었습니다. 사무실 불이 거의 꺼지고 저 혼자 남아서 아무 의미 없는 자료를 정리하거나 다음 주 업무를 미리 꺼내보거나 그냥 멍하니 모니터를 보거나 했어요. 그 시간이 이상하게 편했습니다. 그때 같은 팀 막내가 어느 날 저한테 물었어요. 선배는 집에 재미있는 거라도 있어요? 왜 이렇게 늦게 가요? 농담처럼 한 말이었는데 저는 그 말에 뭔가가 걸렸습니다. 재미있는 거. 저한테는 없었어요. 집에 돌아가면 기다리는 사람도 하고 싶은 것도 딱히 없었습니다.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그 다음에 왔어요.
왜 나는 집에 돌아가고 싶은 이유가 없지? 그게 당연한 건지 아닌 건지도 그때는 몰랐습니다. 어머니한테 전화가 왔던 날이 기억납니다. 밤 9시쯤이었고 저는 사무실에 혼자 있었어요. 화면에 엄마라고 뜨는 걸 보면서 잠깐 망설였습니다. 받았어요. 어머니는 밥은 먹었냐고 물었고 저는 먹었다고 했습니다. 아직 회사냐고 물었고 거의 끝났다고 했어요. 목소리 왜 그러냐고 물었을 때 저는 괜찮다고 했습니다. 피곤한가 보다 라고 어머니가 말했고 저는 응 이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화면이 꺼지는 걸 봤습니다. 어머니 목소리를 들으니까 좀 이상했어요. 뭔가 울컥하려다가 안 됐습니다. 울만한 일도 아닌데 울컥하기도 했는데 나오지 않았어요. 그냥 피곤한 것 같다고 생각하면서 가방을 챙겼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집에 오면서 창문을 봤어요. 새벽 1시 가까운 시간이었고 차 안에 사람이 별로 없었습니다. 맞은편에 나이 많은 남자분이 졸고 있었고 옆에 편의점 봉투를 든 여자분이 폰을 보고 있었어요. 저도 폰을 꺼냈다가 내려놨습니다. 그냥 창밖을 봤어요. 터널이 지나가고 역이 지나가고 안내방송이 역 이름을 읽고 또 터널이 지나갔습니다. 내릴 역이 됐을 때 저는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딱 한 정거장만 더 가자고 생각했어요. 이유는 없었습니다. 그냥 한 정거장만 더. 다음 역에서 내렸고 반대편 플랫폼으로 가서 다시 탔고 제 역에서 내렸습니다. 그 돌아가는 15분 동안 저는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게 그날 제가 스스로한테 줄 수 있었던 전부였던 것 같습니다. 집에 들어와서 씻고 누웠습니다. 천장을 보다가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도 출근했고 또 야근을 했고 또 늦게 퇴근했습니다. 달라진 건 없었어요. 근데 그 이후로 저는 퇴근길에 이어폰을 끼지 않게 됐습니다. 별 이유는 없었어요. 그냥 소리를 듣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하철 소리, 사람들 발소리, 안내방송. 그것들이 오히려 덜 외로운 것 같았습니다. 아무것도 재생하지 않아도 세상이 돌아가고 있다는 게 느껴져서요. 지금도 야근은 합니다. 집에 돌아가는 게 완전히 가볍지는 않아요. 어떤 날은 여전히 지하철을 한 정거장 더 타고 가기도 합니다. 근데 문 앞에서 손잡이를 오래 잡고 있진 않게 됐어요. 그냥 들어갑니다. 불을 켜고 가방을 내려놓고 그날 하루를 거기서 마무리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뭔가 조금은 달라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가끔요. 항상은 아니고. 그래도 오늘도 퇴근을 했고 집에 왔고 내일 아침이 오면 또 출근을 하겠죠. 그렇게 또 하루가 됩니다.